캐릭터를 확장해서 보조 캐릭터를 개발해서 대전 꿈씨의 시조가 꿈돌이기 때문에 이 꿈씨의 가족관계, 형제관계 그리고 친구, 반려동물 이걸 확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꿈돌이 캐릭터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들어서 우리가 보조 캐릭터 개발했고 여기에 대해 스토리를 입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확산하는데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을 해서 디지털 콘텐츠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예전에 예산도 많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돌이를 보면 외국의 많은 도시들이 가면 그 도시의 상징 캐릭터가 있는데 대개 일단 공항에 내리면 우선 가장 먼저 환영하는 이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꿈돌이 꿈소니를 좀 30년 됐지만 다시 재확장을 해서 도시의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전시만 이걸 활용하지 않고 대전시에 있는 민간 기업들에게도 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보조 캐릭터 개발을 해왔고 또 전국 공모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부 보조 캐릭터 개발을 한 것은 저희가 오늘 좀 발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꿈빛이 첫째 아이입니다. 첫째 아이인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꿈돌이의 상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 시사일감 상징. 꿈돌이에서 가장 상징을 하라면 별입니다. 네, 별. 자세히 보시면 다 별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이제 그동안 머리에 있었는데 이 발바닥에 있든가 자세히 보시면 다 별이 있습니다. 신체. 이 꿈돌이 가족들은 이 혈통이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신체에 전체 이 별을 항상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막내인데 일란성 쌍둥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꿈돌이도 동생이 있지 않겠어요? 형제. 꿈돌이의 동생입니다. 이제 꿈돌이의 거주를 해서 대전에 이주하게 되고요. 지금 어디 사는 동네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어디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해서 지금 현재 논문을 작성 중이고 이건 반려견 몽몽입니다. 원래는 여기 보시면 긴 꼬리가 멋진 혜성 늑대였으나 지구에 오면서 작은 강아지로 변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다음. 요건 저도 이 되게 별자리 이런 건 제가 그래서 천문연구원 원장님한테 좀 조언 좀 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 하지만 이게 외계 행성에서 온 친구입니다. 내부라는 친구고요. 여기 보시면 백조자리의 행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영시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전체가 다 한번 다 모입니다. 오늘 영시축제 때는 오늘 보여지는 캐릭터 보조 캐릭터의 모든 꿈씨 패밀리들이 대전에 영시축제 때 모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도루 소꿉친구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다 별이 있죠, 별. 근데 이제 꿈돌이의 자식들은 아이들은 발바닥에 몸에 별이 있는 거죠. 다음.
꿈씨 대전 꿈씨 이제 가계도입니다. 할아버지는 저희가 듣기로 과학의 시조랍니다. 꿈돌이의 할아버지. 꿈돌이의 어머니는 원래 문학의 시조였답니다. 그리고 요건 아버지, 어머니. 가계도에서 꿈돌이가 나와서 꿈순이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었고, 거기에서 아까 냈던 이제 오남매와 몽몽이 같은 가족들 함께 이렇게 동생, 이렇게 보조 캐릭터 외계에서 온 친구들 이렇게. 아마 한 30년 후쯤이면 꿈씨 가족이 더욱 확대될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꿈돌이의 대전 친구들이었습니다만 꿈돌이의 우주에 있었던 친구들인데 내부로 소꿉친구 B 추가로 저희가 더 확장해 갈 수 있고요. 꿈 부분의 둘째의 학교 친구들인데 다 특성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여기 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걸 저 이야기 만들어내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캐릭터 공모 제안을 통해서 마련했고요. 꿈돌이의 막내 일란성 쌍둥이의 어린이집 친구들. 이렇게 이제 다음. 이런 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로 확산하는 여러 가지 웹툰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에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고 있고, 또 상품 이런 것은 특히 꿈돌이가 아이들, 동심, 어린이들이 관심이 갖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캐릭터와 실질 상품 개발에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신발, 옷, 모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안경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 웹툰도 마찬가지죠. 요즘 웹툰이 또 대전에 웹툰 작가들이 워낙 많고 그 웹툰의 한 37% 그 졸업생들이 다 충청권에 뭉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그 웹툰 클러스터, 웹툰 관련된 건물을 짓고 넣기 위한 이번에 사업비 일부 확보 국비, 그것도 사실은 국비에 좀 빠졌었습니다만 마지막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잘 반영이 돼서 앞으로 웹툰 산업을 키우는 데도 굉장히 우리가 좀 예산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보니까 꿈돌이가 일부 조형물은 이렇게 입체화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캐릭터는 이 평면 캐릭터, 과거 30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캐릭터를 입체화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품이 되고 또 이렇게 꿈돌이 꿈순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또 아이들이 좋아하게 가격도 저렴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웹툰 제작을 해서 우리가 또 가능하면 대전 작가 또는 대전 출신 작가, 좋은 작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 소셜 미디어 콘텐츠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홍보를 강화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도시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 공공기관, 대전역, 여러 다양한 곳에 일단 외부에서 방문하면 꿈순이 가족들이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영하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홍보 마케팅, 도시 마케팅에 쓸 생각이고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영신축제나 이제 빵축제든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든 축제를 할 텐데 그때 가능하면 많은 가족들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 캐릭터를 이용한 공간 이런 것들을 적극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신축제 때는 꿈돌이 가족이 전체가 초청이 돼서 8월에 대전을 방문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계에서도 꿈돌이 친구들이 대거 대전에 외계에서 와서 영신축제 즐기고 떠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여러 가지 조형물 지난번에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하나로 이렇게 하기가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더 재미있게 많이 꾸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이 출발이 진전이 됐고요. 내년 영신축제는 그런데 크기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크기로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될지 하는데 저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가 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영신축제도 9일 동안 200만 명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스 산업 할 때도 이런 꿈돌이 가족 캐릭터, 꿈돌이 적극 활용할 생각을 있습니다. 다음 대전 홍보관은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신세계하고 대전역 그리고 대전역 앞에 있는 대전시가 전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는 건물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꿈돌이에 대한 이런 상품들을 좀 더 아주 다양화하고 그래서 정말 가면 아이들도 되게 좀 사고 싶고 소유하고 싶을 정도 이런 깊은 고민을 좀 해서 상품을 좀 마련할까 싶습니다. 예, 좀 전에 저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좀 1층이나 가까운 층에 좀 사용할까 하겠습니다. 공공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적용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트램 외관 디자인을 사실 지금 어느 정도 했는데 추가로 꿈돌이를 더 어떤 식으로 입힐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도시의 과연 정체성 컬러가 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보시면 대전시 마크가 지금 연녹색 근데 저게 색채가 약간 오래돼 가지고 명확한 색채 분류를 안 돼 있어서 요번에 약간 더 연한 녹색으로 공식 색채를 지정을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가 갖고 있는 자전거 그리고 트램 이런 것은 녹색 중심으로 강화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녹색.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사실 상징 색채를 연녹색의 기존 전통이 있는 우리 대전시의 녹색 부분으로 디자인을 확대 개편할 생각으로 지금 일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래서 이제 정당이 바뀔 때마다 청색 했다가 빨간색 쓰고 서로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지났다. 그래서 우리 전통 있는 대전시의 고유한 대전시의 마크 상징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대전시의 녹색 도시의 확산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색채 이런 것 전부 다 오해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앞으로 녹색 쪽으로 강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리는 민간 일반 시민들도 만약에 상품 개발했을 때 우리 꿈시 캐릭터 이런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열을 생각입니다. 또 그런 상품 개발을 하면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품 개발은 워낙 다양해서 이건 계속 사업으로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작은 아이들 좋아하는 것부터 뭐 여름에 예를 들어 뭐 축제 기간에 쓰는 뭐 선캡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아이들 좋아하는 거 뭐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꿈씨의 가족들, 친구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확실하게 입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캐릭터는 꿈돌이의 뭐 친구면 친구고 어느 외계 행성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뭐 뭐를 좋아하고 이런 걸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우수상품권, 우수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접수도 하고 우리가 키울 거 키워서 대전시 상품으로도 좀 쓰이고 영식제나 이런 뭐 사이언스 페스티벌 때 많은 관광객들이 또 이런 상품들을 많이 살 수 있도록 가족 간에 이렇게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콘텐츠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민간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해볼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예, 뉴스부 육군영 기자님. 예, 뉴스문 유근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저작권 관련해 민간에 개방하고 공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꿈돌이 관련 상품을 개발해서 개인이나 상업적으로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라이센스를 전부 공개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비상업적 한도 내에서 허용하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오늘이 개미년 마지막 시정 브리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1년간의 소회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꿈돌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기업들이나 자영업에는 일부 사용료 일부를 부과를 할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가 정확한 어떤 기업에 어떤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했고요. 그거 좀 자료. 그래서 현재 안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꿈돌이 꿈손이 경우 예를 들어 캐릭터 활용 상품 판매가의 3 내지 5%를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대전에 있는 일반 법인, 대전 기업과 소상공인한테는 대전 일반 법인들한테는 20에서 30% 할인을 해서 2%에 4%, 대전 소상공인들에게는 50%에서 60% 할인을 해서 1~2%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한 이런 지적 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요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시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난해에 방위사업청 이전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TF팀하고 방위사업청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한 240명 정도가 대전으로 신속하게 왔던 것은 사실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마무리 했다는 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어떤 좋은
그런 예라고 보고 그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또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한 것. 그리고 지난해 어쨌든 가장 올해 어려웠던 게 역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애당초 대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만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대전시가 준비를 안 했다는 것. 전남이나 경남에서 충분히 용역도 하고 사전 절차를 진행해서 제출했는데 안 했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과기부 잘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산축에 대전이 연구 인재개발 부문에 확정됐고 특히 우주 분야에서 973억이죠. 예타 면제 1개 면제해서 우주 관련 사업들 특히 인재 부분에 카이스트 충남대 이 대학원들 만들고 했던 거에 굉장히 그랬고요. 또 머크가 유치되고 머크가 지금 공장 설계를 거의 끝내서 인허가 절차 곧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는 착공할 수 있는 것도 저희한테는 큰 보람이었고 또 LIG 넥스원이나 SK온 같은 대기업 미래산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전에 이 투자를 추가로 해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중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금년에 도시철도 2호선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제가 언론인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장이 되고서 제일 먼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7,400억에서 한 1조 6천억 가까지 사업비가 는 거에 대해 는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상당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행정이 좀 더 투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정책 결정을 작년 연말까지 사실 거의 다 끝냈고요. 6개월에 끝냈는데 우리 트램본부 조철희 본부장하고 직원들이 참 6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런 정책 결정이 끝나더라도 착공을 하려면 예산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총사업비 변경 수천억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1조 4천억대로 서로 협의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160만 평 확정 사실 너무 풀들이 많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그러네요. 또 K캔달 스퀘어도 이게 대통령실이나 기재부, 과기부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서 사실상 그건 중앙정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만들어냈고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이 있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이런 확정되고 발표한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런 사실상 그 중심에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램 착공, 유성 터미널 착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또 내년에 보은산 개발도 내년 일부는 확정될 것이고 또 일부 내년에 워터파크하고 가족형 숙박형 콘도 이 문제도 진전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행력을 더 빠르게 확보하는 내년에는 시간을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중절부 정가림 기자님.
네, 시장님,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꿈씨 패밀리 콘텐츠와 상품화를 위한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뭐 듣기로는 저기 신세계에 있는 꿈돌이 상품숍이 올해 매출이 한 4억 가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캐릭터 뭐 콘텐츠와 상품화를 통한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참 지금 기대 수익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년 추진하면서 효과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웹툰 제작 이런 데는 사업비가 2억 원, 1억 원, 12,000만 원씩 이렇게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로 저 자료를 혹시 저기 하면 국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는 아마 들어가 있었을 텐데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굿모닝 초청 신성재 의원. 네, 시장님 그 지난 2월 27일 날 네, 그 한국효문화진흥원 방문 당시에 그 당시에 뭐 뿌리 축제 활용한 뭐 대전 꿈씨 중친회 관련해가지고도 좀 구상안을 언급하신 바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관련해가지고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성씨들 뭐라고 하죠? 기념비가 다 있잖아요. 오늘 뭐 경주이 씨는 저 시조간우고 그래서 사실은 꿈돌이 시조하고 이걸 정리해서 거기에 대전꿈씨 시조이기 때문에 그건 뭐 지난번에 생각을 했는데 요건 여기에 반영은 안 돼 있고요. 혹시 추가로 하면 거기 문중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전꿈씨 추가로 시조를 거기다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스포츠 이용민 기자님. 꿈돌이 꿈순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한 30년 동안 캐릭터를 봐왔는데요. 네. 반가워집니다.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냐고요? 참 진짜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우리 국장님은 아이들 몇 살인지 알아요? 문화관광부장입니다. 이게 나이 같은 것들은 특별히 정하는 것보다 연령대만 설정하는 게 추후에 그 캐릭터 확장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첫째는 대덕특구에 근무하는 이제 출연연의 연구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막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요 정도 지금 연령대만 설정해 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령은 설정하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설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를 명확히 몇 년생이고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금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꿈돌이 꿈순이를 저렇게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전이 생긴 이후에 가장 최대 인파를 왔던 엑스포의 사실은 상징적인 캐릭터였고 이런 캐릭터가 사장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30년 지난 현재 있어서 보다 계승 확대 그리고 이 문제가 좀 대표적인 캐릭터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했고 또 지난번에 영시축제 때 그 대형 에드블룸이죠. 네, 그거 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좀 제가 그때 아쉬운 게 큰 꿈돌이 하나로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있었으면 훨씬 더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 즐거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영시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우리도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사실 밤 저녁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가족 단위 휴가철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극장, 공연장, 미술관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도청은 담으로 사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과거 도청과 도청 인근을 이용한 가족 프로그램을 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안전하고 가족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꿈씨 패밀리에 대한 전략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잘 마련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시장을 해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도시 재정이라는 것이 해가 바뀔수록 좀 확장되고 그러면 훨씬 저 사업 여건이 좋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세수 감소 내년도 그렇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돈이 없다고 멈춰설 수는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대전시는 지난 1년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으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또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많이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